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내년 예산의 고강도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 성과 없는 보조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존과 관리 중심의 문화재 정책이 활용과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최신 산업 흐름을 볼 수 있는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무역 수지가 2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석 달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경북 700여 개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이 귀성객들과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내년도 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 성과 없는 보조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국가 세입 예산입니다. 올해 400조 5천억 원에 대비해 33조 1천억 원이 감소한 367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세입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강력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총액 관리, 관행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 수요 신속 대응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전년 대비 10에서 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합니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20에서 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하고 3년 이상 시행한 보조 사업은 안식제를 도입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만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의 적정성과 공익성 등을 평가해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국장을 중심으로 투자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지원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반복적, 관행적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죠. 국방부 장관 교체로 대구시가 추진하던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이나 군공항 이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방부와의 업무 협약이나 합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실무 차원의 협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분류된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대구시는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도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애초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민군 상생 양해각서 체결식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MOU 자체는 지연됐지만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MOU와 행정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고 군부대 이전 협의 등 실무 차원의 행정 절차는 정상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협약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전 절차는 차질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 체결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애초 다음 달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국방부가 대구시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면 연말까지 사업 대행자를 선정해 사업 계획을 승인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숲속을 걷다 보면 잡초만 무성히 자란 채 방치된 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무연고 묘가 300만 기로 추산되는데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조상묘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설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부터 험합니다. 산 아래 초원지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초 사이로 드러난 비석이 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지 않는 무연고 묘지입니다. 가족이 관리하는 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연고가 많습니다. 바로 제 산소 바로 옆에 그 옆에는 아예 벌초를 안 오십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안타깝죠. 분명히 저도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후손이 많이 찾는 묘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묘지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설 공원 묘지는 무연고 묘가 골칫거리입니다. 유족과 연락이 끊기면 관리비가 밀려 유지가 어렵고 그렇다고 함부로 파헤치기도 힘듭니다. 관리비가 좀 자꾸 지났다 만다. 조상 너무 묘를 갖다 그 아무 법이 뭐 있다 보지만은 그게 그리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해요, 그죠? 야산과 도심 등에 있는 무연고 묘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묘를 찾기도 어렵고 비석조차 없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수십 년 전 남의 땅에 불법으로 묘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연고 묘는 3개월 동안 신문 공고를 낸 뒤 처리할 수 있지만 비싼 묘지 이전 비용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매로 저리 나누고 손주도 옷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나누면 막 꺾어 주고 그래 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없어 연고지는 아예 없어 아예 아무것도. 무연고 묘의 현황을 파악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공원묘연협회 등은 전국에 있는 묘 1,500만 여기 중 약 20% 정도인 300만 기를 무연고 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매장보다는 화장과 수목장 등 친환경장을 권장해 개인 묘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생장 문화에서 또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묘역 조성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연장지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무연고 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묘시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는 국민은 57.4%, 그 안에서도 증조부 묘지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조부모 이상 묘지를 돌보지 않는 비율이 80% 이상을 넘어선 겁니다.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는 묘지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들을 관리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됐는데요. 문화재 정책이 보존, 관리를 넘어 지능을 위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2023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 아미타열의 3전 좌상, 홀로그램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문화유산기술연구소는 서울대 광공학연구실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실존하는 문화유산이나 파손 소실된 문화유산을 3차원으로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문화재들을 홀로그램 기술로 디지털 환수를 진행한 결과물들입니다. 홀로그램 프린팅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특수 필름에 새기는 기술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복원하고 해외 문화유산 순회 전시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행사 명칭은 문화재 산업전에서 국가유산 산업전으로 변경됐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도 지난 5월 국가유산으로 바꿨습니다.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를 문화, 자연, 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에는 문화유산 관련 기관과 업체 96곳이 참여해 331개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가유산 산업전은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권을 보장해드리고 그리고 문화재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재 관련 모든 종사자들이 1년에 딱 한 번 9월에 경주에서 모이는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1개 전시 공간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 최신 산업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비롯해 채용박람회, 토론회, 특강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 명찰이 있으면 경주 대릉원 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등 경주 지역 주요 사적지 7곳과 동궁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023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은 오는 16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의 8월 대구 경북 지역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 경북의 수출은 48억 7천만 달러, 수입은 22억 9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대구의 무역 수지는 전년보다 1.5% 줄어든 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경북은 27.9% 증가한 23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개방합니다. 경북도 내 663개 공사립 유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56개 교육기관이 참여하며 상세 정보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이용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학교 시설물 훼손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삼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가 무형문화재인 안동포짜기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찐산 벗기기와 삼삼기, 배짜기 등 안동포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와 함께 금소마을 안동포 보또랑 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안동포는 안동에서 생산되는 대마섬유, 삼배를 부르는 말로 금소마을 전체가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 보유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제12회 문경 약돌 한우축제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문경세제 제1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함께 가자 예스 문경, 함께 먹자 약돌 한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문경 약돌 한우 특별 할인 판매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살까지의 어린이는 오는 20일부터,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하며 1차 접종 여부와 연령 등에 따라 접종일을 차등 운영합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위탁 의료기관 1,100여 곳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